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 도로 개설 등으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단지, 수변도시 건설 등으로 그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은 새만금의 주거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수변도시를 비롯한 새만금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경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문화예술, 관광, 레저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살아 숨쉬는 미래 천년을 새만금을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나경균입니다. 네,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무척 그동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뭐 소희를 밝힌다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창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제가 취임해서 우리 공사의 그간의 사업 경과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문가인 우리 직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재임 기간 동안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막내 직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위 어떤 그런 직원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난 2018년 네,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출범한 지가 그렇게 보면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설립이 되고 그리고 네네.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또다시 설립이 되고 네네. 이렇게 지금 됐는데 당시 이 공사가 설립된 배경을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해야 우리 시청자들이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된 동기는 새만금 개발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36조 2항에 보면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생겼습니다. 네. 다른 도시개발과 달리 우리 새만금 수변도시는 그 방조제 아래에 있는 그 공유수면을 갖다 메꿔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도시개발공사 사업과는 다른 어떤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민간 사업 위주로 해서 개발했던 것을 속도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해서 그 내부 개발을 중점적으로 맡은 그런 의미에서 네.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된 것은 내부 개발의 어떤 그 신속한 개발, 민간 기업한테 맡기기는 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죠. 그 속도가 나지 않을 속도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네네. 공공공사를 설립을 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공공 주도로 매립을 비롯해서 수변도시 여러 가지 사업들, 태양광 발전 사업 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새만금 내부 개발의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돌격대 같은 그런 성격의 기관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는 그 선수들이 필드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회를 현실화로 만드는 그런 플레이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공기업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역시 공사는 네네. 그래도 경영이 돼야 유지를 하지 않아서 아무리 이 국가의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경영이 돼야 공사를 꾸려 나가는데 어떤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뭐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이 3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납입 자본금은 농림식품부에서 약 1조 1,000억.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 4천억을 출자를 해주셔가지고 1조 5천억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네. 이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수변도시를 갖다가 개발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분양을 해서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은 다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네. 재투자하는 그런 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대단히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변도시 같은 그런 어떤 대단히 개발 사업은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투자 자본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개발이 되고 공정이 돼서 올 11월 달 정도부터는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분양이 되면은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염려하실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적이 아닐 겁니다. 곧 그런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은 네. 새로운 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분양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11월 네. 올 연말이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개시하는 거죠. 네. 근데 수변도시 이제 개발 사업에 이런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수변도시 건설 사업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네네. 이런데 상당히 지금 발전은 되고 있고, 예. 이런 점에서 조금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태양광 사업은 우리가 육상 태양광은 2019년도에 그 발전 사업 허가권을 맡아가지고요. 2021년부터 그 사업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연간 42만 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은 군산시의 주택용 그 전력량과 비슷한 그런 전략을 했습니다. 군산시가 쓰는, 군산시민이 쓰는 전력량. 군산시민이 쓰는 주택용. 네. 그러니까 군산시민과 막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3년도 작년 대비해서 약 76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간, 그러니까 배당금 합쳐서 약 2천억 원의 수익을 얻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서 네네. 공사로서는 상당히 단 어떤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이제 수변도시 건설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을 완공을 했고 네. 부지를 이제 한참 조성 중에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중에는 이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분양 전망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 수변도시가 약 200만 평이거든요. 네. 이게 수도권에 있는 위례가 190만 평이기 때문에 거의 위례 신도시 정도의 규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새만금 수변도시는 1차적으로 1공구로 나누어서 약 83만 평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기반 시설 중입니다. 그래서 연합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만금의 수변도시를 소위 3대 핵심 테마로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양 문화를 갖다 체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린 시티. 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접근성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소위 새만금이 트라이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해공의 어떤 그런 토탈 모빌 시티. 네. 그 다음에 디지털 그 세이프 시티라고 해가지고 안정성을 갖다가 유구하는 그런 3대 핵심 사업으로 해서 그 새만금에 몰려드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쾌적하고 네. 안락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11월 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면은 아마 좋은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글로벌 교육기관, 네. 즉 국제학교랄지 또 공공기관, 정부, 지방, 종합청사랄지 그런 어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분양까지 앞두고 있는데 네네. 이 걸림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행정구역 이것이 뭐 결정이 돼야 그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번을 부여받아서 분양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맞습니다. 확정적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분양하겠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등기가 쉽게 말하면 등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맨 공지에 불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난감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행정구역이 결정이 돼야 지번이 부여가 돼야 저희들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은 행안부에 권한권을 갖다가 지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미 중앙분쟁위원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그래서 관할권이 결정된 뒤에 이제 지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원탁회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마침 군산시장님과 김제 시장님 양쪽에서 지금 문제를 좀 약간의 관할권 문제 가지고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중앙분쟁위에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나면은 이의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 만약 이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분양하는데 한없이 더 늦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도 속도전을 못 펴서 새만금 사업이 표류가 됐는데 더 늦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양 지자체가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 진행될 거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는 그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를 갖고 분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지만 김제시와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될까 조금 지금까지 갈등 양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자기들의 어떤 지자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봐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갖다 생각한다라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새만금의 산단의 상황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변도시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도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 38번으로서 국제투자진흥지역을 갖다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호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투자진흥구역으로 되고 특히 2차전지 특화 단지로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난 2023년도 1년 사이에 10조 1000억 정도의 2차전지 기업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새만금 수변 도시도 원래는 2만 5천 명의 정주 요건을 갖춘 그런 도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인구 유입에 대비해서 4만 명을 체류하고 정주하는 그런 어떤 쾌적한 도시로서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그 향후 네. 그 개발 기본 계획을 변경 신청을 새만금개발청과 지금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의 그 계획 인구 규모는 25,000명이었는데 네, 4만 명 규모로 지금 늘려서 예.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는데 이제 군산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산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산시가 이제 수변도시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하지 말고 거기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접근성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점을 들어서 이게 지금 거주 도시가 아니라 항만 배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만금공사의 입장에서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새만금 수변도시 같은 이런 도시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하고 또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배후 도시는 이미 100만 평의 어떤 그 새만금 신항만 그 배후 도시 용지로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오랜 생활 동안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놓은 이것을 새항만 그 배후 용지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죠.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 수변도시는 반드시 제대로 된 그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또 수변도시와 함께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항만 경제특구 조성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항만 배후 지역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 계획과 또 수변도시가 연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좀 모두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새마을공사가 지금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여의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다음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또 전북개발공사 이런 것이 나눠서 지금 이른바 그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일부 또 투자 유치형 수상 태양광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투자 유치형인데 이것도 좀 일부는 여의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차제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아예 맡아서 하면 어쩌느냐 이런 어떤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로서는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도형에서 군산, 김제, 부안,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아마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유치형
네. 모 기업과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수상 태양광의 개발을 우리 공사가 이관하게 된다면, 그러나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완전히 종결한 뒤에, 법적 문제를 종결한 뒤에, 예, 예. 네. 종결한 뒤에 저희한테 이관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공사는 그야말로 이런 벽에 부딪힌 사업의 수상 태양광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네. 얼마든지 이 법적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뒤에, 법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네.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되죠. 네. 그런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관이 된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금 네네. 맡아서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벽에 부딪힌 것이 이 송변전 설비 구축 사업입니다. 네네. 이 송변전 설비가 돼야 생산한 전기를 변환해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째 지금 벽에 부딪힌 상태인데, 그렇죠.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새만금 개발공사로서는 제대로 된 어떤 태양광 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사업 전망도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송변전소 구축 문제는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송변전소 설비 구축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는 사업 수행자가 같이 공동으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상 태양광을 법적 문제를 갖다가 말끔히 한 뒤에 이관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라면은 송변전소 문제도 한수원과 상의해서 상응하는 그런 어떤 공동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수원의 얘기는 태양광기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게 돼 있는 자치단체, 군산, 김제, 부안, 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그렇죠. 이런 쪽에서 이 송변전 설비 분담금을 좀 줘야 자기들도 거기다 자금을 보태서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지역 주도형에서 각 지자체가 만약에 공고가 원활히 되지 않고 사업을 법적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관하게 된다면은 한수원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송변전소 설비 구축 문제는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분담금 문제도 같이 한수원과 그렇죠. 당연히 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해서 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육상 태양광은 물론이고 수상 태양광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알리백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새만금이야말로 알리백 단지로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오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이 되니까 이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각 지역에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게 되면 법적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를 알리백 단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만금 산단의 이런 알리백 단지로, 물론 지금 이 새만금 산단 일부는 그린 첨단 산업단지로 해서 알리백 단지가 지금 지정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만금 공사가 육상 태양광 플러스 수상 태양광 사업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어떤 본사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의 어찌 보면 본산이 될 수가 있죠. 네. 예,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델을 신재생 에너지의 통합 관리 사업 이런 모델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새만금 개발공사로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 전망이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새만금 산단 있지 않습니까? 네. 산단에서 기업이 요구한다라면은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하려고 저희들도 촘촘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그린 산단 국가 기본 단지를 갖다가 그 산단 5609에 저희들이 30메가와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도적으로 30메가와트를 하고 2029년도까지 180 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육상 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백을 요구하는 그런 각 기업에서 재생용을 간다면 저희들이 공급할 그럴 준비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망도 하고 있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변도시 조성 사업보다도 이 태양광 관련 이런 사업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네네. 네. 새만금 개발공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주력할 사업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밖에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3월 달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결국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 목적이 매립과 대도시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만금 사업이 30년간 전북 도민을 갖다가 희망 고문했다라고 이렇게 자주 섞인 말씀도 들리는데 이젠 우리는 이제 그런 절망감을 접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전체 면적을 일괄 매립을 하게 된다면 약 7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괄 매립을 함으로써 소위 새만금판 뉴딜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북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동산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작은나마 이런 지역 경제에 이런 새만금판 뉴딜 정책을 씀으로써 예방주사 효과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어떤 일괄 매립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새만금에는 문화예술, 관광, 레저가 이렇게 덧입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칸 같은 도시가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영화제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아스펜시 같은 노키 산맥의 폐광촌에서 재즈 음악이랄지 이런 음악 도시로서 세계적인 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을 갖다 던집히기 위해서 저는 새만금의 국제해양 영화제 같은 것도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롤 모델로 삼는 것이 두바이나 베니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황량한 그런 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위 벅시 시겔이 들어가 가지고 카지노 사업을 한 뒤에 그 당시에는 라스베가스 하면은 우리가 가장 미국다운 그런 도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카지노 사업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 소위 각종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프랭크 시나트리 트리오가 거기서 공연을 했다든지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 가지 볼케이 쇼랄지 그런 어떤 가장 미국적인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를 우리 그런 관광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케이블을, 남들은 그걸 해상 케이블을 갖다가 레드오션으로 보는데 적어도 새만금에서만큼은 그런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해상 케이블이 블루오션이다. 이건 하나의 관광 레저의 앵커 산업으로서 하나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다. 현재
미시적인 관점에서 수요가 얼마냐 여기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앞으로 미래 천년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 관광 레저의 어떤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해서 복합 리조트 사업이랄지 마이스 산업이랄지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 엑스포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지금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 촘촘하게 그런 엮어서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새만금 개발공사의 아주 화려한 청사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도민에게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이 지금까지는 새만금이 물속에 잠겨져서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져서 하나의 하얀 백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 백지 위에 저는 점 몇 개를 찍으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동안에 점 몇 개를 찍게 된다면 제 후임이 오셔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되고 또 그 후임이 와서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이 되고 그 면이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을 이런 어떤 아까 라스베가스에 벅시 시겔이 있다라면은 저 나경규는 새만금의 벅시 시겔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의 고귀한 고견을 듬뿍 담아서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촘촘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스베가스의 복시 것처럼 불모지에 어떤 점을 훌륭한 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새만금 개발공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 수변도시 개발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사업 그리고 수변도시 개발 사업은 새만금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에 따라서 새만금 개발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